바로 촬영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촬영 모드는 M모드, A모드, S모드, P모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대표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촬영 외에 우리가 S모드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우선이면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들을 추적할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너무 빠르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피사체가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게끔 2가지죠. 일단 블러, 흔들림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작가님들이 셔터 스피드가 떨어져서 생기는 핸드 블러가 하나가 있고, 움직이는 피사체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빠르게 움직여서 셔터 스피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의 셔터 스피드라면 바로 움직이는 피사체의 블러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모션 블러죠. 크게 2가지는 명칭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여서 흔들리는 거는 모션 블러, 그 다음에 작가님들이 카메라를 들고 찍으실 때 흔들려서 손을 들고 찍으실 때 일정 속도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흔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핸드 블러. 그래서 핸드 블러, 모션 블러. S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포츠 사진을 찍으실 때 많이 촬영하시죠. 그러니까 스포츠 사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모터 스포츠도 있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여러 가지 경기, 인체 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물 사진에도 스포츠 사진이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죠.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물 사진은 대부분 연출 모델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또 행사 사진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피사체가 심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모드는 특정한 경우에는 많이 쓰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P모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를 알아서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작가님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P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보도 사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 기자분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보도의 목적으로 빠르게 여러 사항들을 체크할 때 셔터 스피드의 한계값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조리개 값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사실 보도를 주로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P모드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특정화되어 있는 공간의 실내 내부에서 기자회견실 같은 경우에 각 이제 기자실마다 출입 기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출입 기자 또는 뭐 서울시청 출입 기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관공서의 출입 기자실 같은 경우에는 특정화되어 있는 조명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특정화되어 있는 해당 그 상주하시는 기자님들은 이미 공간에 대한 특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보도 사진이긴 하지만 가장 쾌적하게 잘 나온다라는 거는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미리 알기 때문에 M모드를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특성상 익숙치 않은 곳에서 보도를 위해서 빠르게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P모드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촬영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P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으로 나가 있는 종군 기자분들도 많이 쓰시는 모드가 P모드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종군 기자 하시는 분들은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조작하고 모는 게 아니라 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를 카메라한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맡기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에 P모드. 그래서 S모드와 P모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기에는 조금 특수한 별도의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M모드인지 A모드인지 이제 2가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M모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작가님들께서 직접 컨트롤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델하고, 즉 인물과 작가님이 직접 1대1로 직대면하는 경우에는 모델이 작가님들을 위해서만 또는 가족분들이 작가님을 위해서만 기다려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물 사진일 때, 행사 사진일 경우에 뭐 결혼식의 스냅 사진을 찍어주거나 또 여러 가지 모임의 행사 사진을 찍어주실 때는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히시는 분들이 이미 준비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쾌적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앱모드를 촬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와 다른 경우로요, 연출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명의 연출 모델로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같이 촬영을 하실 때, 이럴 때는 모델이 각 참석하신 작가님마다 따로따로 아이 컨택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모델은 계속 위치도 바꾸고 눈의 시선도 바꾸고 포즈도 바꾸고 계속하고, 작가님들도 좋은 구도를 찾기 위해서 다른 작가님들도 같이 배려를 해야 되니까 모델한테 이쪽으로 봐주세요, 저쪽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 포즈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작가님들이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가 더 상당히 많겠죠. 그렇다면 외부에 나가 있을 때 빛이 강렬할 때는 위치 이동에 따라서 노출 편차가 상당히 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앱모드를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인디케이터, 아래쪽에 인디케이터를 보시고 셔터빈도 줄였다 올렸다 또 찍고 뭐 또 돌렸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만족스러운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다가 한 장씩 찍고 또 다음에 유출해서 쾌적화되어 있는 시간이 그 위치에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물 사진을 연출 모델을 두고 여러 명의 작가님을 촬영하실 때는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동성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리개를 먼저 작가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셔터 스피드가 알아서 카메라가 구동해주는 A 모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동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각 작가님들의 촬영 방법에 따른 선호도 차이예요. M모드가 정답이고 또는 A모드가 정답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촬영 모드의 어떤 그 결정은 작가님들이 선호하시는 방법과 또 촬영 장르나 또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M모드여야만 합니다, A모드여야 합니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게 지금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르는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작가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동이 많은 모델인데도 M모드를 쓰시겠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각 작가님들이 촬영할 때 어떤 사진을 만들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 의도와 감흥은 각자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대신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작가님들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조금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준이라면 한 명의 모델을 두고 여러 명의 작가님이 하실 때는 아무래도 A모드가 좀 낫겠죠. 네. 셔터 스피드는 외부에서 조리개를 많이 조인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빛이 강하고요. 구름이 꽉 들이어져 있더라도 기본적인 조도의 광량이 엄청 높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작가님들이 들고 흔들릴 정도의 핸드블러가 생길 정도의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일몰 직후라든가 일몰 직전에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거의 대다수의 외부 촬영에서는 날이 우중충한 날이라고 해도,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해도, 이미 태양이 떠 있고 구름이 꽉 막혀 있다 해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케이터, 이제 M모드로 하시는 작가님들은 인디케이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더인지 오버인지 정답은 아니다. 제가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진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내자 역할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촬영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감안해주고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 사진에 대해서, 사진 철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진 말 그대로 사진 철학적인 부분은 각자 작가님들의 예술적인 감흥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진은 이게 더 멋지지 않나요? 이게 멋지지 않나요? 그건 각자 느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상황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권고면 좋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핀잔을 주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의 의도대로 찍혔다면, 그러면 자신감 있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위축받지 마시라는 얘기죠. 절대로요. 대신 작가님들이 사진 촬영을 하실 때 결과물을 보고 개인적인 성향도 담으시지만 두루두루 뭐냐면, 이런 사진에 이런 느낌이 나만의 느낌이고 이렇게 만들 거야만 또 너무 많이 빠져있지 마시고, 다른 작가님들이 찍은 것도 한번 비슷하게 흉내도 내보시고, 이런 사진도 경험해 보시고, 무엇이 다른지, 왜 어떤 감흥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강요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요하시는 분들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그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수용하십시오. 폭넓게 수용하시고 해보고, 이랬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이럴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시행착오가 많아질수록 작가님들의 사진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고, 또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그런 감흥이 더 전달되는데 깊이감이 있어진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촬영 모드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이런 거를 촬영 모드를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뚜렷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A 모드에 대해 M 모드에 대해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과연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거요. 네. 됐습니다. 17페이지 촬영 모드에서 다른 상황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